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고려의 역사서 살펴볼게. 자, 시작하기 앞서서 역사서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수업 때에 저만의 수업 노하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 한국사 10미닛에 다 녹이기에는 너무나 저만의 아주 아끼고 싶은 그러한 방식이어서 제가 이 한국사 10미닛에 오픈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그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한국사 10미닛을 접목하면 좋을 것 같고, 이 한국사 10미닛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예, 제 정규 수업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 역사서야. 자, 역사서 출제 포인트 얘기해주면, 먼저 역사서는 빅5가 출제 빈도가 높아. 바로 삼국사기, 그리고 동명한편, 그리고 해동고승전, 그리고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 그리고 자, 5개 됐네.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략까지. 그래서 이제 6개가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나머지 역사서들은 그 특징만 하나씩 연결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시작해 볼게. 자, 고려 전기 때에 고려 실록이 있었어. 실록. 자, 역대 왕의 치적을 기록한 실록이 고려 때부터 있었다라는 건데, 특히 고려 실록 중에 고려 전기 때의 7명의 왕에 대한 기록은 7대 실록이라 할 수 있어. 자, 이 실록들은 특히 조선 전기 때 고려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었지만, 자, 외란 때 다 소실되어서 현재 고려 실록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고. 자, 삼국사기야. 자, 삼국사기는 이 글자 기억하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 글자는 자, 정규 수업 때 했던 걸로 알고. 자, 바로 김부식이 정통 역사서, 관찬 역사서 썼지? 그 삼국사기. 자, 구삼국사를 참고해서 왕명으로 만들어졌던 삼국사기는 유교 이념이 반영된 것이었고, 충효 선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어. 그래서 불교 설화 민간 신학에 대한 내용은 많이 볼 수 없었고, 삼국의 시조를 다 소개하긴 했는데 그 중에 통일을 이룬 신라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바로 기전체의 방식을 취했지. 정통 역사서는 기전체의 방식이 많았어.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기전체가 삼국 사기에도 이어졌지. 왕의 역사는 본기에, 신하의 역사는 열전에, 그리고 지표 이렇게 나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삼국사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른 기전체 역사서 고구려 계승의식보다는 신라 계승의식이 더 많이 강조되었다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편년통록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의 가계가 정리됐던 그런 기록이라 보면 되겠고, 가락국기는 가락이 가야를 말하는 거야, 가야. 그래서 금간 가야 시조에 대한 내용들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삼국유사에 소개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 가락국기에 대한 내용이 삼국유사에 소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이제 무신집권기 때의 구삼국사를 참고했던 동명한편이 나오게 되는데, 자, 구삼국사를 찾아봤는데 바로 삼국사기에서 생략됐던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시로써 서술했던 것이었는데 바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었지. 고구려 건국설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고, 자, 이 특히 고려의 탄생설화, 주몽의 탄생설화, 그 신의한 내용들도 다 소개했고, 유불도 민간 신앙을 다 반영하고 있다. 자, 당시 금에 대한 자존심을 높였던 성격을 띠고 있어. 아직은 몽고가 쳐들어오기 전에 동명한편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바로 각훈이 썼던 불교에 대한 내용이었어. 삼국의 승려 30명을 소개했는데 이들이 중국의 승려하고의 대등함을 강조했지. 그래도 해동고승전은 바로 불교의 자주성을 많이 밝혔다. 특히 교종에 대한 내용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볼 수 있겠어. 자주성을 반영하고 있다. 교종에 대한 성격을 많이 반영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원간 썼기 때에 출제빈도 제일 높은 삼국유사를 봐야겠지. 자, 삼국유사는 1년 스님이 있었어. 스님이 바로 불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지. 그 밖에 민간신앙, 설화 이런 것들 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군에 대한 기록을 처음 수록했다라는 거야. 단군부터 통일신라까지 다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은 아주 신의한 기이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기편에다 소개하고 있고, 흥법 탑상, 이건 탑상이지.
흥법, 탑상 이런 내용들은 불교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고 효서는 유교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야. 그런 목차라 볼 수 있겠고. 자, 이 삼국유사 이제 원간석기 때에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를 많이 강조했다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제왕운기가 있는데 제왕운기는 삼국유사 쓰여진 다음에 바로 직후에 충렬왕 때 만들어진 건데 바로 시의 형식으로서 자, 특히 발해에 대한 내용과 단군에 대한 내용, 단군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 때 소개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지. 근데 바로 삼국유사에 포함하지 않았던 발해를 우리 역사로 포함했다라는 것이야.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했다라는 건 특히 발해가 요동에 활동했던 곳이었는데 그 요동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어. 특히 제왕기는 왕한테 두 번의 책을 바친 건데 중국을 상편으로 우리를 하편으로 바쳤는데 바로 이것은 중국이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대등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야. 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던 것이었지. 자, 고려 시대 때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충렬왕 때 삼국유사 제왕기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충수강 때 바로 이 본조편년 강목이 서술되었어. 바로 민지가 서술했던 본조편년 강목, 강목체 성리학적 사관이 반영됐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재현의 사략이 있어. 자, 이재현의 사략은 공민왕 때 이재현이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해서 대의 명분 정통의식을 강조했던 역사서가 되겠어. 자, 왕실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특히 공민왕 때의 왕권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략이 편찬됐다 볼 수 있겠지. 자, 성리학을 토대로 성리학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대의 명분 정통의식에 대한 질서 그리고 왕실의 질서를 회복하는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현재 사략에서 사론이라는 건 뭔가 평가한 내용들이 반영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 내용만 남아있다 볼 수 있겠어. 또한 이재현은 여공패설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이제 당대 비평서가 되겠어. 이 당대 사회를 비판했던 여공패설이라는 책도 이재현이 썼다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 역사서 다 확인해봤고 잠깐만 플로우에 향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향가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이 바로 보현시번가 그리고 삼국유사가 있어. 보현시번가에는 향가 11수, 삼국유사에 향가 14수. 그 향가를 제일 많이 수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삼국유사라 볼 수 있겠어. 그렇게 내용 자 참고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